하루 10일 만에 소도시 밀양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악질, 이거는 악질이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이거는 밀양에 들어서는 아파트 40층 규모의 송전탑, 그리고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알려주세요.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마침내 벌어진 어느 70대 노인의 분신 자살까지. 지금 밀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곳이 바로 밀양에서 나고 평생을 자란 고 이치우 씨가 분신한 달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휘발유를 끼얹은 이치우 씨는 200m를 걸어와 이곳 보라교에서 스스로 온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은 이치우 씨를 집어삼켰고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체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시사기획맥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밀양시 산회면. 하지만 이곳에는 송전탑에 반대하다 분신을 택한 고 이치우 어르신의 흔적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우스 농사에 바빠야 할 시기인데도 이곳 보라마을에는 불안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마을에 동요는 없었는지 주민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그분? 아이고, 여기서 형편없어. 동네도 적은데 내가 말이 없어. 그냥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착하고 여기 동생도 사랑이 옳지. 일일라고 나서 뭐 사람도 안 모이고 동네가 너무 성대하니 말이야. 사람 참 다정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 이치우 어르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고 이치우 어르신의 아내는 아직까지도 차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산 따먹에 가는데 우리가 죽었어요. 대모 하다가 대모 따먹에 그랬는데 내가 내 목숨을 바쳐보면 해결난다 하면서 이놈 철탄만 이러고 일 안 했으면 우리 영감 안 갔어요. 그래 내가 억울하다 더 억울하다 아이가. 이젠 눈물도 말라버린 듯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이치우 어르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우리 영감제. 이곳 보라마을에서 태어나 70년 이상을 살아왔다는 고 이치우 어르신. 고인의 100세 노모는 아들의 죽음을 알려드렸음에도 자꾸만 잊는 건지 오늘 또 언제 올지 모를 큰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와, 형님 죽은 줄 아나? 혜인 죽었다. 그 누가 좀 가대. 큰아들 있죠? 어디 계세요? 큰아들이 날라도 엄마 죽고 어떡하네. 내가 암만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 대체 고 이치우 할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분신이라는 선택을 하고 만 것일까요? 한전은 지난 2005년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765kV 송전탑 161개 가운데 무려 43%에 달하는 69개 송전탑을 밀양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송전탑은 기존의 365kV 송전탑보다 약 6배 정도 크고 회선당 보낼 수 있는 전력의 양도 무려 5배에 달합니다. 이 같은 대규모 송전탑이 필요한 이유는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도시로 옮기기 위한 겁니다. 송전탑 들어서는 접선을 주고 복한 적이. 저기? 여기가 지질 검사인 공간이라. 여기가 지질 검사인기라. 고 이치우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날. 이치우 어르신 가족의 눈에는 날이 밝기도 전에 용역이 찾아들었습니다. 일단 한 번 공사가 시작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고 이치우 어르신은 온몸을 불살라 공사를 막았습니다. 16일 아침에 저거 다 싣고 이게 박아놓은 거 전부 다 싣고 그래 들어가는 기라. 동안이 우리 아직 내려올 때는 마뜩 다 박았는 기라. 다 박아놓고 이제 철에 뭐 후들면 지라. 저는 와 높이 지는 생각하면 철을 놓고 이제 저 높은 거 저 철판 있네. 철을 뭐가 저 씌울 기라.
저건 이제 우리 주민들은 못 들어들어. 이거 딱 해놔고 자리 대문 하나 닫아보고 문 딱 장하고 저건 저거 안에 위해서 일하려고. 그리고 이제 마두방은 우리 주민들은 못 들어들어 하기 위해서 저를 하는 짓이라 지금. 그렇구나. 그거는 아직 하나씩이어가지고 하루에 이게 다 행기라. 송전탑이 들어선 자리만을 공시지가 수준인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해주겠다며 공사기간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 주변 지대는 임시 대여 형식으로 강제 수용에 나선 한전.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공사 현장을 남겨둔 채 이치우 어르신은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참 속상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어. 취재진은 아직도 주민들이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는 한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 악기지고 올라댕기서 짝대에 앉으시면 못 올라댕기 기대인지 딱 한테 끼어 우리가 끼었어. 이것도 못 올라온다. 이거는 석 달 동안을 7, 80대 할머니가 대부분인 평반마을 주민들은 공사를 막기 위해 여전히 매일 아침이면 송전탑 예정지인 마을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걸어가지고 강제로 내가 내 땅 임자인데 내가 안 팔고 딱 하면 저가 이 공사 안 해야 될까이가 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개인 땅을 강탈해 갖고 가는 기라. 도둑질 완전히 정부하고 국책 사업이라고 앞장세워 갖고 정부하고 한전하고 강탈을 해가가. 용역업체 직원들과의 몸싸움 끝에 쓰러지고 구르는 것도 모자라 고소 고발 당하기를 수차례. 그렇게 주민들은 6년을 버텨왔습니다. 할머니들 우리 이제 몸비라고 이렇게 해가 있는데 전기톱으로 이리 비갖고 이게 다 나가서 다리는 이제 안 나갔는데 무릎 이 옷이 다 나가서 까딱 있으면 다리가 끊길 뿐다. 그만치 악질 이거는 악질이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밤이 깊어도 주민들은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용역을 막기 위해 아예 산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마찰은 전원개발 촉진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한전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민들을 쭉 만나보니까 한결같이 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무시했다. 이 불만들이 최고 많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한전이나 정부에서 어떤 이런 송전 철탑과 관련된 아주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저는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송전탑 반대 열기는 해당 지역 주민을 넘어 밀양 전체의 촛불 집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료를 중단하라! 고맙습니다. 이 청정 지역을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없잖아요. 우리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막아야지 그거를. 우리 인명 피해가 있으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 765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지를 못하거든요. 전기 전파 때문에. 이들의 주장대로 송전탑의 전파가 농작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치명적 이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기존에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 마을 중 하나인 청양 큰동네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송전탑이 생기고 난 뒤 마을 주민 다수가 마을을 떠나 쓸쓸한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생업이나 다름없는 고추 농사가 송전탑 부근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콩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심어도 잘 크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이렇게 도로 사오러지지 지둥 있는 데께로는 더 이 밑에는 안 되더니 이제 한 20년 넘어가니까 조금 되는데 지둥 있는데 큰 비 오고 그러면 다 그냥 물 떨어져서 그러는지 전기가 흘러서 그러는지 안 되더라고. 사슴 농장을 하고 있는 임상기 씨의 경우 사슴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 26마리에 달하던 사슴이 이젠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듯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슴. 눈은 초점이 흐렸으며 침까지 흘리고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없었지요. 그거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이거
이거 발전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 철탑 때문에 그렇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우리도 근거가 없어 이건 뭐 방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우리도 좀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송전탑이 생긴 뒤 무려 7명이 암 판정을 받았고 그중 5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생존자 중 1명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김광현 씨. 광현 씨는 자신이 갑자기 암에 걸린 이유가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걸로 바로 철탑 밑에 거기서 밭에서 계속 내가 일하거든. 그런데 이 철탑 세기 전에 그 해에 정기검진을 받았거든. 우리 내시경이니 뭐니 다 받고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었거든. 근데 철탑 세고 한 6, 7개월 일하고 나가서 그 다음 이제 해에 또 내가 주기적으로 받거든. 근데 위 이상 있다고 해서 가서 수술한 거야.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한전에서는 용역을 맡겨 전자파 측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전탑 근처의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 사실은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실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되게 놀란 게 그 송전탑 아래에서보다 그 드라이비에서 나온 수치가 더 높거든요. 측정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국내 전자파의 유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833mgauss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림대의 동물 실험 결과 전자파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환경부의 송전탑 전자파 안전 권고 기준은 스웨덴을 비롯한 선진국보다 무려 500배나 느슨하게 설정돼 있어 우려되는 상황. 현재 밀양시청 앞에는 고 이치우 어르신의 분향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밀양의 산 증인이 되고만 고 이치우 어르신. 분향소는 마을 주민 몇몇과 시민단체가 돌아가며 당번을 서듯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관통이 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아야 돼. 한전이한테 우리가 이겨야 된다. 안 그러면 줄초상이 나기나 띠초상이 나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다 죽는 건 뭐 해결이 나야 되지. 해결이 안 나면 안 된다.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보상금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주민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을이 이들이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보라마을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민 7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은 이 마을 토박이로 타지에 간다 해도 적지 않은 나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맞지 않는 보상의 기준이 문제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전에서는 송전탑이 차지하는 면적만을 보상 범위로 정하고 있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양 옆으로는 3제곱미터 이내만 보상해주고 있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송전탑 2005년 이후로는 저희 동네는 단 한 적이 없습니다. 살린 적도 없고 사로 도는 사람도 없고. 내 재산 내가 지킨다 이거라. 어떻게 해서 모한 재산입니까? 손가락도 다 무너지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지금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무릎도 지금 다 뭉개지고 이렇게 참 해가지고 겨우 앙한떼기 참 장만했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재산을 안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내 생명줄인데. 또 한 가지, 주민들은 송전탑의 노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도 없고 더 빠른 일직선 노선을 두고 왜 굳이 U자형으로 내려와 밀양을 둘러싸고 가느냐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도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요리 가니까 정부는 일체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경남은 오개면을 포함한 그 선로 설정에 대해서 밀양시장과 밀양국회의원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는 승인 받으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이걸 실제 알았는 것 같으면 이리 가라 하지 이리 가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같은 주민들의 의구심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어떨까? 꾸버진가들이 얘기하는 모양인데 피해를 때문에 꾸버지고 우리 똑바로 하면 돈도 좋게도 좋아요. 이렇게 꾸버지는 게 다 편이 있는 거죠. 어디를 지나가든지 근데 민가를 지나가야 되는 건
반대하는 사람 없죠. 전기는 비싸다고 다 인정하면서 내 땅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정확한 편인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했다가는 그냥 우리를 맞죠. 대책위에서는 송전탑 자체가 대도시 대기업만을 위한 사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짓지 않으면 기존의 송전탑으로도 충분히 송전할 수 있는 데다 경남 지역의 경우 전기가 부족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기가 필요한 대도시 근처에 발전소를 세우라는 의견. 실제 서울의 경우 발전량은 전국의 0.3%에 불과하지만 소비량은 전국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 발전량이 가장 많은 충남은 단 8.9%만 소비하고 있습니다. 송전탑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군가는 그 대기업들은 공사 규모가 커지고 이득을 보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나 대도시에서 전기를 편하게 스위치로 해서 쓰는 순간 누군가는 피고름을 짜내고 그 누군가는 이득을 대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초전도 케이블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초전도 케이블은 환경 파괴나 전자파 피해가 적고 많은 전력을 보내도 전력 손실이 적다고 알려진 꿈의 케이블. 과연 이것으로 송전탑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미국에 있는데 약 610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직 병아리예요. 이제 걸음마 단계 해서 좀 100m 전력 질주해서 세계 기록을 깨가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송전탑 문제에 대안은 없는 것일까?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이제는 아주 그 생활에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를 좀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 전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지방을 볼모로 해서 지방의 재산권이나 건강권 그리고 환경권, 생존권을 훼손하는 그런 정부 정책을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송전탑 문제는 비단 밀양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새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송전탑은 경기도의 507개를 비롯해 전국에 모두 1,967개, 2.41제곱킬로미터당 1개씩 송전탑이 들어서는 셈입니다. 지난 6일 마침내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밀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서는 장례위원과 대책위원 10명만을 남겨둔 채 모든 이들이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를 해야 되지. 이 쳐다보려고 뭐 한단 말이고 밀실거리 한단 말이야. 지역구 의원이 도의원이라 들어가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변하십니까? 심지어 고 이치우 어르신의 동생인 이상우 어르신까지 배제된 상황. 왜 이러나? 일단 차 한잔 자시고 한잔 문 떼고 사분다. 아니 차 한잔 하고 있으셔. 문부 사분다. 문부 사부. 만나시면 됩니까? 그렇게 1시간가량이 지난 뒤 차관은 보고하겠다는 말만은 남긴 채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의원 10명이 같이 같이 협의했는데 협의는 뭐 설득이 뭐 하나 뭐 이루어지진 않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차관도 필요 없다고 한 게 바로 겁니다. 결정권자가 와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는 게 그래서 장관이 오고 사장이 와라 이거였습니다. 이 유가족도 안 만나고 그래.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인사도 안 하고 야 참. 그런 놈들이라는 걸 얘기한 거죠. 자신의 죽음으로 문제를 알리고자 했던 고 이치우 어르신. 그럼요. 동생활 힘들어. 고 이치우 어르신의 외로운 싸움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기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2, 제3의 이치우 할아버님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는 분명한 대안이 나올 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피로 이뤄진 희생이나 강압의 대가가 아니기를. 고 이치우 할아버님의 희생이 쓸데없는 죽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사기획맥 오지혜입니다.